그 러닝 스윙을 보면 백스윙 다 때는 나오네. 여기 있다가 손이 이리로 낮아지잖아요. 네. 그죠? 백스윙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지만 내려올 때는 손이 여기 있다. 여기는 백스윙 탑은 여기 있다가 팔로우 스윙 때는 이리로 빠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대칭점과 2대칭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백스윙은 여기인데 팔로우는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팔로우가 백스윙 때보다 낮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미세하게 스파인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숙인 상태에서 이 클럽을 각으로 지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대칭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스파인 척추를 세우면 이렇게 플랫해져요. 그러면 낮았다는 정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스파인이 들리는 원인을 잘 보면 스파인이 어드레스 때 쭉 유지가 되시다가 힙을 잘 보시게 되면 골반이 갑자기 전방으로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팩트 순간에 올라가서 힙인지를 살짝 줘야만이 스파인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서 여기와 여기를 대칭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미세하게 힙인지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얼리 익스텐션은 살짝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전방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짝 골반이 전방되니까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다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클럽 대비 키가 또 굉장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저앉는 듯한 행위가 어색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그냥 간혹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봤었을 때 그렇게 미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스윙에서는 크게 화두가 될 정도는 아닌데, 네. 진짜 플랫해지는 화두는 양쪽 어깨에 있어요. 저요. 양쪽 어깨.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에 올라가면은 아크 범위가 굉장히 넓게 보여요. 지금 정면에서 보시더라도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볼로 넘어오면 굉장히 축소해요. 팔을 못 펴.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해서 백 올라가서 다운 내려왔었을 때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내가 클럽을 이렇게 살짝은 쥐어지기, 약간 어깨를 올리게 돼버리면은 우리 느낌에는 실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숙여 있기 때문에 이 어깨는 이리로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다운 내려왔었을 때 어깨가 슈러브처럼 밑에 올려버리면 실제로는 나는 위로 올리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후인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팩트 순간에 어깨를 올렸다 이 뜻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다운스윙이 내려왔었을 때 내 어깨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원님이 여기에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는 것은 팔과 클럽을 단독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와 팔을 한 묶음으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느낌을 어깨에도 대입을 시켜서 어깨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프로그램 내가 여기에서 올리는 행위가 자꾸 나올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강하게 치는 것에 대한 뭔가가 좀 터프함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을 내가 헤드를 뿡뿡 뒤에 잡고 바닥을 찍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보상으로 자꾸 여기는 피해야 돼 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임팩트 순간에 어깨를 내리세요 이런 것들은 다운스윙 때는 실제로 막 엄청 교정하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플레이어가 좀 많이 과감해져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자신 있게 하면 늘 공의 결과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에서의 공의 결과물들은 다 이런 거예요. 다 뒤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과감하게 내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어깨가 올라. 공 굉장히 깔끔하게 맞거든. 근데 스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스가 많다. 근데 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러쉬 연습장이나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랑 공이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이렇게
꿍 거리는 소리도 막 나고 막 이래서 느낌이 바로바로 오니까 실제로 좀 두렵거든요. 그건 뭐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잔디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잔디는 밑에 공간도 충분하게 있고 잔디 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공이 뽕 떠 있으면 그 밑에 잔디 결이 이 높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브러쉬에서 연습하는 환경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뒤에만 맞고 헤드가 갑자기 막 뿡 이런 떨어지는 소리만 나면은 지레 겁먹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회원님이 스윙을 하심에 있어서도 액션들이 과감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다운스윙이 굉장히 빠른 구간에서의 뭔가가 진행되었었을 때는 아직까지 움츠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 진짜 깨야 돼요. 솔루션은 솔직히 다 전달해드렸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빠지시니까 이렇게 내리세요. 클럽을 너무 세게 잡으시고 계시니까 경직된 상태에서 자꾸 팔이 올라갑니다. 힘이 줘버리니까 오른쪽 다운스윙 때 팔꿈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헤드가 먼저 튀어나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임팩트 때 순간에 뭐 그립이 자꾸 돌아가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자꾸 힘을 놓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고쳐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것들, 임팩트 순간에 행해야 될 그 자신감과 약간 오바가 막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좀 적다. 그러니까 조금은 뒷땅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정타율을 맞게끔만 가르쳐주면 되지 왜 뒷땅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탑핑보다 탑핑이랑 뒷땅 솔직히 미술사 중에 누가 어느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사실 탑핑보다 뒷땅이 나아요. 뒷땅은 일단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려야 하는 이유는 공이 지면에 있으니까 얘가 그냥 야구처럼 떠 있는 상태면 그냥 받아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지면에 있으니까 조금은 액션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스샷을 하시더라도 탑핑보다는 뒷땅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은 조금은 그래도 탑핑보다는 좀 과감함이 묻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진선 의원님이 하셔야 될 것은 다운스윙 때 그냥 조금 그냥 과감하게 해라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 스스로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만약에 연습 방법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그냥 다리 모으시고 어드레스 하셔서 공 밑에다가 헤드를 여기를 계속 떨구는 연습을 해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꿍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요. 근데 되게 대다수 아마추어분들은 정타가 나는 소리를 어떤 소리로 생각하냐면 약간 되게 찰싹 맞는 느낌 이런 느낌을. 이거 탑핑이거든요. 실제로 모든 클럽들 뭐 드라이버는 당연히 티 위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아이언 계열들, 우드 유틸 계열들, 웨지 계열들은 소리가 굉장히 더러워야 돼요. 뭔가 이게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할 정도로 조금은 약간 둔탁한 소리들도 나도 괜찮아요. 만약에 소리로 비유한다면 진짜 뒷땅은 이런 소리예요. 공을 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뒷땅이에요. 꿍딱 이런 소리. 근데 약간 뒷땅인데 정타 같은 느낌은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지면 소리가 더 큰 거. 뒷땅. 정타에 가까운 뒷땅. 근데 진짜 정타의 소리는 이런 소리.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이런 소리. 공이랑 지면이 맞는 소리가 똑같아요. 같은 타이밍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타에 가까운 탑핑. 정타에 가까운 탑핑. 약간 얇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구음은 솔직히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나중에 회원님이 이걸 구분해서 연습해 보시면 조금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탑핑.
사람들이 정타라고 하는 소리. 이런 소리.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소리. 이게 진짜 타핑. 완전히 공 끝에 맞는 소리. 이거는 그냥 들어도 바로 티가 나요. 내가 잘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이게 완전히 타핑.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고음까지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뒷땅과 정타의 구분선이 굉장히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필드에서 정타가 났다라고 한다는 기준은 공이 있고 내가 클럽을 아이언으로 공을 쳤었을 때 공 위치에서부터 앞쪽에 잔디가 파여지면은 그건 정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운블로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터 직접적으로 공을 맞아서 공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공 앞에까지 잔디가 파지는 그거를 이제 정타라고 얘기를 하고 필드에서 뒷땅은 말 그대로 공 뒤에 먼저 파지는 행위. 뭐 잔디가 잘리던 흙이 파지던 이게 진짜 뒷땅. 그리고 탑핑은 공을 쳤는데 공 밑에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 그냥 깔끔하게 공에 맞아요. 이건 탑핑이거든. 그래서 뒷땅이든 정타든 탑핑이든 공은 앞으로 나가요. 근데 뒷땅이 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먼저 이미 클럽이 지면을 먼저 때렸고 잔디를 먼저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벅거려서 막 들어간다. 근데 탑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맞아서 공이 잘 나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의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져요. 좌우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분명히 공이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굴러가는 현상도 생기기도 해요. 비교적 거리가 많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와 나 거리 늘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그럼 정타는 뭐냐면 내가 떨어지고자 하는 자리에 공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려면 솔직히 뭐 짬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되지만 여튼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구분법은 이게 다예요. 실제로 그 이상은 없어요. 초정밀 카메라로 보지 않는 이상. 정말로 막 초정밀 카메라로 헤드가 쫙 들어와서 공이 찌그러지 리딩 엣지부터 들어가서 찌그러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뭔가 초정밀 카메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정말 플레이어와 또 코치가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과감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도해봐, 되든 안 되든 해봐. 이게 사실은 이 커리큘럼에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쳐. 괜찮아.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운스윙이 굉장히 부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골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옛날에 저한테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프로님 허리가 아픈데 골프 스윙하면서 허리 안 아프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의사한테 가서 하세요.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영역은 스윙에서의 갖고 계신 스윙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하고 내 공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인 것이지 뭐 어디가 아픈데 이걸 안 아프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나 여튼 이것도 운동이고 그리고 솔직히 뭐 누가 운동 레저 스포츠 하면서 안 다쳐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다친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회원님도 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스윙 메커니즘들 사이클링 너무 다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로 너무 갖고 시너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로테이션도 빨리 되고 리센터링도 빨리 되고 굉장히 큰 근육도 잘 쓰고 팔꿈치도 이제 안 벌어지고 손목 스냅도 안 쓰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게 굉장히 빠른 구간. 네. 빠른 구간들에서는 뭔가 액션들이 지금 아직 덜 나오니까 그냥 공이 자꾸 왔다 갔다 편차가 생기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왜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생각을 하면 바보인 거예요. 이거는 프로들도 어려워해요. 프로들 보고 야 정타가 뭔데 그럼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공부터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가야 돼.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치는데 실수가 나왔어요. 정말 오비선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거는 진짜 빡치는 행위죠. 정말 열받는 행위인데 내가 쳤는데 나만 하는 실수. 근데 공은 잘 갔잖아요. 그럼 땡큐인 거예요. 왜 우리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18홀 내도록 공을 72번 친다 그러면 72번 안에 절대 만족하는 공이 10개 이상이 안 돼요. 한두 개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수가 줄죠? 그 안에 얼마만큼의 운이 존재하겠어요? 정말 뭐 왜냐하면 쪼르가 난다던가 정말 OBT가 뭐 예를 들어 아웃 오브 바운스가 OB가 된다던가 해저드에 빠진다던가 이거는 진짜 프로의 판단 미스인 건 맞아요. 그건 실수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결과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우리 회원님도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회원님도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진짜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회원님이 나중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의 능력치가 올라오시게 되면은 빵 치잖아요. 공이 잘 갔어요. 그러면 단 한 명도 회원님에 보고 회원님 스윙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회원님 공이 미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은 이때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 문화예요. 이 골프 문화.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공보다 그냥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을 치려면 내 스윙의 계획성을 갖고 플러스로 좀 미스가 나도 괜찮다. 여튼저튼 공 살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은 마인드셋을 조금 하시면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 내가 캐치를 실제로 잘 못하는 부분들도 그냥 술술 넘어가면 돼요. 왜 오늘 안 됐으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하고 뭐 내일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깨를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내려가실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올라가서 그냥 이런 느낌. 내가 늦었을 때 약간 뒷땅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뒷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앞으로 잘 갔다. 그러면 땡큐. 오른쪽으로 갔다. 암노테이션 늦었다. 왼쪽으로 갔다. 암노테이션 빨랐다. 완전히 뒷땅이다. 오른쪽 팔꿈치 펴관의 리센터보다 팔이 빨랐다. 완전히 탑핀이다. 어깨 완전히 굽혀졌다. 팔꿈치 완전히 구부러졌다. 혹은 리센터가 엄청 빨랐다. 혹은 헤드업을 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틀은 힙인지부터 해서 스파인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한다. 힙인지가 움직여지지 않고 리센터링이 늦어지게 되면은 체중 이동 자체가 되지 않았고 스파인 자체가 왔다 갔다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문제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면 팔의 영역은 미스에 대해 관련된 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빨리빨리 피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피드는 명확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치세요. 그냥 숙인 상태에서 딴짓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선 회원님 케이스에 봤었을 때 지금 초기에 보이는 것은 약간 얼리 익스텐션처럼 보인다. 스파인이 살짝 들리니까. 그 얘기는 힙인지가 좀 뒤로 들 빠졌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가끔 연습할 때 체크를 해라. 요거 두 번째 가장 최종적인 것은 탑핑성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과감하게 내리지 못한 것이니까 이거는 좀 오버해서 내릴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중에서 보면은 공이 빵 잘 맞으면 공 오른쪽 가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 팔은 과감하게 잘 내렸는데 로테이션이 늦은 거잖아. 그러면 로테이션 빨리 가지고. 할 게 너무 많네요. 로테이션을 또 빨리 가면은 팔을 과감하게 못 핀 거잖아. 그럼 팔을 과감하게 가지고. 그러니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끝자락이 이 팔. 그래서 이거를 솔루션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다리 모으고 계속 치세요. 계속 다리 모으고 치시면서 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딱 쳤어. 공 잘 갔어. 그러면 스탠스를 조금 넓혀. 똑같이 또 잘 갔어. 스탠스 또 넓혀. 또 잘 갔어. 스탠스 또 넓혀.
그래서 클럽을 썼을 때 내가 추구하고자 하고 내가 잘 맞는 범위의 스탠스의 너비를 정해라.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올라가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그러니까 큰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디테일성을 잡을 수가 없다. 그건 골프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제 사를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볼 수 있거든. 빠른 거에 있어서 100% 캐치한다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니까. 로봇이면 몰라.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조금씩 아시겠죠? 네. 대다수의 아마추어 분들이 정타를 못 맞추는 이유. 속도가 무서워서. 속도가 무서워서. 골프에서의 거리는 속도예요.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프로들 중에서 코리오리한 친구들도 등치가 좋은 친구들 못지않게 거리가 나냐면요. 등치가 큰 애들은 힘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요. 속도가 늦어요. 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호리호리한 친구들 애들은요. 힘은 부족한데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보통은 외국 선수들 중에 장타 치는 선수들 보면 큰 선수들도 있겠지만 작은 선수들도 상위 랭크에 올라간 애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때 옛날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회원님 그러면은 아마추어 중에서는 힘이 제일 좋은 강호동이랑 이만기가 300m 때려야 되는데 왜 이만기랑 강호동은 300m 못 때려요? 그런 것처럼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면 절대 정타를 맞추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부터야 액션이 과감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감에서의 액션은 정말 큰 아크를 그려야 되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속도가 빨라지면 이 원하는 바운드리보다 무조건 작게 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스포츠카 비유도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아는 회원님이 지금 팔로만 친다라는 느낌으로 가지만 실제 몸들은 다 어때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에 한몫하는 게 바로 뭘까요? 민첩성. 나는 팔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미 내 몸에 정립되어져 있는 스윙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하고 계속 팔만 스윙,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했더니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을 해요. 빠르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지금 스탠스를 과하게 펴거나 혹은 내가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다시 RPM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몸의 스윙들이 이미 다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스윙을 할 때 혹은 연습을 할 때 팔로만 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몸이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원님께서 해야 될 것은 팔로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 보자 라는 게 이번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숙제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회원님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겠죠. 나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코치랑 했던 것처럼 다리 모으니까 팔 빠르게 휘둘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다리 모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상체에 막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스탠스를 조금씩 넓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좀 찾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스탠스가 넓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회원님은 계속 팔의 속도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만히 있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스윙의 행위를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도 속도감이 붙고 몸도 속도감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팔이 그러면 이번 주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 김코치한테 점검 받아봐야지. 그럼 나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빨리 열심히 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몸도 같이 써봅시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속도가 떨어져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몸도 빨리 움직여주는 트레이닝을 팔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팔과 몸에 어느 정도 속도감이 맞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대다수 몸을 집중하면 팔이 떨어져요. 팔에 집중하면 몸이 떨어져요가 실제로 아직까지는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팔은 제일 나중에 할 겁니다. 몸을 무조건 먼저 만들 거예요.
네. 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팔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몸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요. 큰 거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작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 속도감, 뭐 이런 것들, 느낌으로 내가 찾을 수 없는 범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스윙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속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로 인해서 자꾸 속도를 두려워하면 동작이 자꾸 작아지니까 나는 자꾸 정타에서 멀어진다. 혹은 내가 자꾸 거리를 내고 싶은데 자꾸 그거에 내가 내고자 하는 욕심만큼이 충당이 안 된다. 충족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 포기해야 한다. 두려움을 포기해야 한다. 아, 네. 늦은 거에 대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오늘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예요.